저번 시간에 이어서 얘기했습니다. 정명이라 했습니다. 정명. 이 정명이라는 것은 이제 목수명자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바르게 가려면 어떻게 바르게 가야 되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어디가 좀 불길한 돼지는 본문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자식이 귀하다 보니까 일찍 결혼을 해요. 연애를 안 하고. 그 일찍 결혼하다 보니까 그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간의 여러 가지 어떤 삶에 대한 생활관이나 가치관이나 철학관 이런 부분들이 없이 결혼해서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갑자기 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잠깐 어떤 방송에 있는 내용을 봤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유기견을 자기가 키워봤대요. 근데 유기견을 키웠는데 유기견이 이제 어쨌든 자기가 관리를 못해서 일찍 죽었어요. 그런 개들이 이제 한두 마리 있다 보니까 자기가 거기서는 트라우마가 있더래요. 미안하고. 그래서 뭐가 미안하고 뭐가 트라우마냐 그랬더니 사실은 이 개라는 매개체가 반려견이잖아요. 그냥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통 식용개라고 했을 때 있지만은 다른 나라에 했을 때는 반려견이에요. 인간하고 가장 친밀하게 있는 게 반려견인데 내가 좋아서 내가 행복해서 가까이 둔 친구가 반려견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와 나랑 같이 하루 생활을 같이 공존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뭔 생각하냐면은 미안하다는 얘기가 우리 인간의 하루지만은 저 개의 수명은 우리 인간하고 다르잖아요. 우리의 하루지만 저 개의 하루는 하루가 아니에요. 일주일인가 한 달인 것 같아요. 수명이라는 게. 그러면은 내가 좋아서 선택해서 데리고 온 이 개를 반려견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본적으로 해줄 기만 하면 안 먹이는 거고 산책을 해야 돼요. 내가 좋아서 데리고 온 반려견이기 때문에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루 힘들고 하루 귀찮아가지고 내가 집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하루를 소비했지만 저 반려견은 뭐예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그냥 까먹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고 데리고 왔는데 저 반려견도 그 반려견 자체의 행복을 내가 침해할 권리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미안합니다.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부부간에 부모 자식을 만났을 때 서로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테두리에서 서로 만나서 가족을 구성을 이뤘으면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행복을 위해서 서로 만나는데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삶의 시간이 흐르면 뭐가 생겨요? 타성이 되어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해도 그 사람은 다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는 뭐가 있냐면은 내 집안의 식구한테는 굉장히 소홀해지만 남자한테는 그렇게 잘합니다. 집 밖에 나가면은 세상에 저렇게 자상한 남편이 없고 자상한 친구가 없는 거야. 근데 집에 오면은 크게 무관심해요. 저는 이런 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 가족,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울타리에 함께하고 있는 식구를 외면하면서 남자한테 잘하는 것은 가식이다. 내 가족을 앉아 소홀하면서 남자한테 깜만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반려견이 있으면 반려견과 나와 서로 행복을 같이 소통한다면 반려견은 뭐를 보입니까? 똑같은 인간을 보입니다. 그런 불교 봤을 때는 우리가 다 각자의 불성을 갖고 있다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면 이 정매라는 바른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라 착하게 사십시오 이거 뭐든 모르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착하게 살지 않으니까 착하게 사세요. 저것도 정명이라면 또 여러분 바르게 사세요 그러지만
바르게 살려고 적어도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루 일과를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정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정경기인데, 이 정경기는 뭐냐면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스스로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착한 사람이요? 어떤 기준으로요? 누구 기준으로? 나쁜 사람은 자,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은 없다.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은 없다.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 없다. 이따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착한 사람 태어났을까요? 나쁜 사람 태어났을까요? 그런 것도 모르거든요. 우리 저 보사님께서는 착하다 했어요. 그죠? 아마도? 그러면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구한테, 내가 누구한테 나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한 번도 없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제가 잘 쓰는 본문 중에 있는데, 앞에 있는 그 의사님하고 저는 굉장히 친하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친해서, 서로가 호감이 있어서 참 좋은 분이었어.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하고 친해요. 근데 이 둘이는 안 친해. 그럼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안 치는데 왜 살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누구한테는 이 사람이 마냥 좋은 사람을 볼 수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누구한테는 이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란.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아빠가 좋고 엄마가 좋고 있을 때 자녀분들 뭐라 얘기해요? 엄마가 좋다고 그래요? 엄마가 좋다고 한다면 잘 키운 거고. 보통 얘기할 때는 엄마가 좋다 얘기하기도 하고 아빠가 좋다 하기도 하고 둘 다 좋다 얘기해요. 가장 지혜로운 아이는 두 분 다 좋대요. 그래야 양쪽에서 용돈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자기의 그런 어떤 표현이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났을까요? 나쁘게 태어났을까요? 했을 때, 이 결정되는 것은 사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원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누군가 나를 볼 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 나를 봤을 때 나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착하다고 고속도로에서 80km, 1차로에서 80km 놓고 가요.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내게제가 봤을 때는 정속도로 80 놓고 1차선 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예요? 내게제는 난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빵빵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꺾으면 피해서 가면 되지. 나는 1차선은 정속으로 하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모든 게 있어서 누구한테는 좋은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구한테는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은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이 내 입장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내가 끌려가지고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내가 마음 상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가이지. 그 사람이 제 점수를 매긴다 해서 저한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뭔가 부정하고 있으면 내가 훔쳐나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자격증이 얼마인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저런 말 들어야지? 이런 보상심을 갖고 있으면 이거 불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보상심리가 아니라 뭐예요? 복을 짓는 거니까 벽푸는 거예요. 벽푸고 나누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벽푸고 나누는 게 아니라 그저 남들한테 평가받기 위해서 살았다. 여러분 태어날 때 남들한테 평가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평가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살고 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에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정경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삶에 있어서 내가 나쁘다 이 얘기를 던진 이유가 내가 나빠요. 근데 나쁜 사람은 정말 나빠요. 이게 첫 번째예요. 나쁜 사람은 나빠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나빠요. 그 나쁨은 뭐예요? 멈춰야 되겠어요.
이거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뭐냐면은 내가 착하게 살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착하게 하는 행동들이 남들한테는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냐면은 내가 착해요. 그러면은 착한 사람 같으면 더 착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가지 삶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를 공부할 때는 내가 착한 걸 알았으면 더 착하게 하는 것이 불교적 최상이에요. 불교적 최상인데 아까 말했던 게 여러분 이해하는 얘기 있잖아요. 나빴던 행동을 하고 해서 안 해야 나쁜 걸 알았으면 멈추면 이게 착한 사람이 되는 거지만 반대로 착한 행동을 하는데 왜 그것이 남들한테 나쁘게 볼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고속도로에서 80km 가는 80km 넘어가는 거는 내 얘기 좀 와서 난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누가 봤을 때는 뭐예요? 피해를 주는 거예요. 또 질문 한 가지 예, 있어요. 예. 근데 저희가 이렇게 착하게 바르게 양심껏 산다고 하는데 상대편에서 그거를 이용하려고 들면 그거를 본인이 느끼지는 어떻게 해요? 아, 그게 시절 인연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얘기할 때 인연이 만나면 인연인데 그 인연을 짓는 것도 인연을 매듭을 푸는 것도 누가 아니면 내가 하는 건데 내가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이 사람한테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렇게 하지? 근데 그건 그 사람한테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행동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몫이죠. 그리고 그걸 내가 알았으면 멈추면 돼요. 어떤 멈춤? 저 사람하고 계속 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만나는 거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요. 굳이 만날 이유가 없지. 내가 굳이 상처받아서 그 사람 만나야 될 이유가 없고 또 하나 뭐냐면은 불교 자체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굳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안 되는 일을 내가 억지로 붙잡고 제발 오해다 그러지 마라 나 그게 아니었다 말로 그렇게 참 낭비하냐. 그래서 이게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인연을 맺고 푸는 것은 남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연이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한 그런 어떤 결과가 생겼다면 내가 스스로 내가 그렇게 보여준 내 모습이 있구나.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내가 그것을 멈추거나 그것을 관계를 개선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도 안 바뀌고 나도 안 바뀌는데 굳이 만날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변하는 거지. 사람은 권쳐 쓰는 게 아니거든요. 기계야 욕 쓰면 권쳐 쓸 수 있지만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권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변하게끔 가게 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인연이 있었으면 저 사람이 나를 그 관계에 대한 부분 내가 계속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내가 더 좋게 또 착하게 행동하게 되면은 저 사람은 내가 잘못했구나. 바뀌어갔으면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수업하기 전에 잠깐 뉴스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누나는 내 여자이니까 가수 있잖아요. 이승기가 자기가 다니던 회사 소속이 있는데 회사에 소속됐다가 자기 음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을 지불을 안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소속사 대표가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망하더라도 저건 뭐 더 어떻게 하겠다. 악단까지 했던 건 녹음이 녹취가 오픈됐어. 그런데 오늘 뉴스에 나오기를 이승기한테 줘야 될 모든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정산해가지고 다 줬다. 그게 50억이에요. 근데 50억을 정산했는데 원래는 이승기가 받아야 될 금액이 한 180억인가? 2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0억을 다 정산했다면서 오늘 뉴스 나왔어요. 그런데 이승기가 그걸 50억 받고 뭐 했느냐? 기부를 해버렸어요. 이해돼요? 상대편이 나한테 행한 그 부분들이 내가 똑같이 악하게 행동하면요, 그 결과는 또 악하게 나와요. 이 보통 얘기할 때, 악인 악화, 악한 마음은 결과가 악하게 생긴 악인 악화.